예, 이번에 애관극장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승부가 개봉했다고 해가지고 방문했어요. 저는 이 스토리를 꽤 예전에 관람을 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MBC에서 인간시대라는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91년도에. 그거를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영화가 한다 그래가지고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근처에 이제 CGV가 좀 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가 그렇게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영화관을 찾게 되더라고요. CGV 요즘 가격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꽤나 가격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CGV는 선택지에서 좀 멀어졌어요. 근데 애관극장은 뭐 집 근처에 있기도 하고 가격이 꽤나 저렴해요. 9,000원. 그래서 애관극장을 좀 방문을 했죠. 애관극장은 이제 동인천역에서 가면 한 5분 정도 걸으면 나와요. 들어가시면 입구 오른쪽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권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디트릭스라고 인터넷에 애관극장을 치면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를 했고, 도착해서는 전화번호하고 생년월일만 적고 예매를 했습니다. 이게 관람 시간 10분 전에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대기석이 있어요. 대기석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매점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당황하시지 마시고, 매점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발권을 담당하시는 분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람 없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발권하는 데 가가지고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팝콘 튀기기는 하는데 먹어본 적은 없어요. 가격대도 합리적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 팝콘은 튀겨서 주시는데 솔트 팝콘이나 카라멜 팝콘은 제품으로 주십니다. 저는 이제 콜라만 받았습니다. 내일 건강검진이라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있는데 콜라 사진 보니까 진짜 콜라 마시고 싶네요. 네, 아무튼 대기하고 있다가 봤습니다. 애관극장은 다른 극장이랑 다르게 1관이 1층하고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 요즘 극장과는 다르게 1층이 평평해요. 뭔 말이냐면 이제 보통 요즘 극장들은 1, 2층을 나누지 않고 경사지게 의자를 배치해서 관람할 때 큰 문제가 없게 하는데, 애관의 1층 의자는 평지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2층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 친구에 보면 그런 형식의 영화관들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치가 남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층에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2층의 맨 앞열이 L열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발도 뻗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관 의자에 앉으면 내 음료수 거리가 어딘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애관에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자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꽂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관에 방문을 하면 영화 시작할 때 광고가 많이 안 나와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애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화 봤던 거에 대한 감상문을 좀 해볼게요. 제가 뭐 전문 영화 리뷰 유튜버도 아니고 비평가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느낀 대로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둑이라는 약간 대중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연기력으로 잘 소화를 했어요. 기존의 영화, 바둑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바둑은 좀 이렇게 격정적인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한테 흥미를 끌기가 어렵다 보니 액션이나 복수극, 활극 이런 걸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거는 진짜 바둑에 좀 집중을 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본 주제가 스승과 제자의 대결 구도다 보니까 그런 좀 인간적인 생각들이라든지 심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깊이 표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연기력이 엄청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진짜 연기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이병헌하고
유아인이 상당히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게 좀 아쉽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이창호의 성장 과정이라던가 바둑을 중계하는 부분에서 진짜 좀 야구나 축구의 스포츠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턱부터 뒤통수까지 좀 약간 간질간질거려지는 그런 과함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창호라는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유아인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황금에 똥을 발라도 황금인 것처럼 아무리 촌스러운 패션에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도 유아인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인 게 티가 안 나게 연기를 진짜 좀 이입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유아인은 이창호가 아니라 유아인이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이창호 구단이라는 사람이 군 입대를 했는데 이 군화는 신발끈 묶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걸 못 묶고 멀쩡멀쩡히 서 있으니까 뭐 그때 중대장인가 다른 병사가 매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바둑에만 약간 올인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좀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이창호는 물론 바둑 이외에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둑에서는 정말 그 부동심의 천재. 그 다큐에서 보면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부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허물어지게 만드는 정말 돌부처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이렇게 뚱해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거는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을 아예 모르고 보더라도 스승과 제자와의 대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연기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119분이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질 만큼 상당히 재밌는 영화였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추천하는 건 다큐를 좀 보시는 게 더 영화와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영화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영화 좀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